사면 초과에 놓인 국민의힘, 다음은 45명 제명안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개딸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영거푸 정청래 후보에게 대패하더니 강성 이미지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인강 방패를 자초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발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45명 이름 한 명 한 명 불렀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발의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긴 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저렇게 지켰던 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서 있던 분들은 명백하게 불법적 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 재판부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도 맞지 않고 입법기관에 헌법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의안을 발의한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다만 실현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뭐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박미영 대변인. 네. 아까 박찬대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급한가 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강선우 후보자 사퇴를 17분 전에 뭐 예견하다시피 그 SNS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명심 어필을 해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 동지들에 대해서 막타를 쳤다라고 하는 식의 인식이 지지자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수진 저희 원내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강성 일변도로 야당에 대해서 무리한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면서 어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당시 의원들이 뭐 몸으로 막았다라거나 적극적으로 물리적인 체포 그 집행에 방해를 한 행위가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구속 취소 결정까지 됐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45명, 정당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의원들을 모두 다 제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예. 지나치게 과도한 정치 공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면 초과에 놓인 국민의힘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특검 압수수색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압수수색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이라고 하는 시기가 국회의원들이 부재하는 요일이기도 합니다. 금요일만 반복적으로 특검에서 망신주기 하려는 그런 수사가 아닌가. 네, 정말 국민의힘 주장이 맞는 건지 저희가 일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실제 특검의 압수수색 언제 이루어졌느냐 봤더니 임종득 의원, 권성동 의원, 이철구 의원, 김선교 의원까지 금요일 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5번 중 4번이었던 건데 홍 전 의원님,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지역구에 안 내려가는 의원님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특히 지금
의원 신분일 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임종덕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국정원 그 안보 2처장 시절에 이제 일을 가지고 지금 현역 의원실에 이제 방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금 과잉 수사가 아닌가 이런 어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특검은 3대 특검은 지금 이제 시간이 쫓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무리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계 개신교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라든지 또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계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종교 탄압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든지 또 김영대 드론 작전부 사령관 같은 경우는 또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는데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너무 무자비한 이런 어떤 영장 집행을 통해서 좀 너무 좀 쫓기는 듯한 이런 어떤 수사를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국민들에게는 좀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역 의원을 저희가 이제 뭐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업무하고도 관계 없는 일에 대해서 좀 압수수색하면서 좀 정치 어떤 탄압과 그리고 정치 보복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사면 초과 마지막 면 살펴보시죠. 마지막 면은요, 바로 17%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이 2주 전 19%를 기록하면서 최저다, 20%가 붕괴됐다.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엔 17%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박미영 대변인님,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당이 아비규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질서와 규범이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지난 정권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벌 체계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했거든요. 예. 선거 공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더 득세를 하게 되고 공천 과정에서도 선거 때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국민추천제와 같은 형태로 전략공천만 난무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정당도 안 할 법한 그런 음모론과 프레임 공격을 당 내부를 향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런 징벌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혁신위 그 활동조차도 윤희숙 혁신위원장 개인의 주장인 것인지 혁신위원회 내부의 어떤 의결을 거친 아닌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는 저는 네.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내분만 하거든요. 계속 좀 맞습니다. 있는 그래서 상황이죠. 이런 규범과 질서가 무너진 상황을 바로잡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슬로건과 메시지를 내는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택이 되고 당을 재건을 하는 것이 이 모든 지지율 반등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이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